자, 이제 특강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 지금 문제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오늘 어떤 내용으로 설명할지 좀 판단했을 거야. 오늘 특강을 해주실 우리 김경일 선생님께서는 혹시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순삭으로 설명을 잘 하시거든. 그래서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 쌤 입장에서. 같은 이제 쌤 입장에서 수업하시는 거 보면 진짜 깔끔하다. 그 덕분에 작년에 이제 강습평가 우리가 우수 강사를 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 강의를 듣고 있으면 되게 무슨 드라마 느낌?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일단 굉장히 정리가 잘 되는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쌤 볼 때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나와도 공부 잘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다 잘 흡수할 거라 생각해. 그래서 오늘 이제 특강 수업을 잘 듣고 다 알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알겠지? 그리고 혹시나 이제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쌤들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 줄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특강을 해주실 김경일 쌤을 박수로 환영을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면 저는 이제 8관 2층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사실 무슨 강평 얘기를 하셔갖고 순삭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딱 이 정도의 인원이 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떨려갖고 빨리 끝내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오랜만에 해갖고 조금 긴장이 되는데, 사실 그 내신 대비 특강 문제가 다 기출 문제예요. 제가 이제 학원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목동 강서 양천구에 있는 학교 기출 문제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구연고 쪽 이제 신도림고 이쪽 학생들도 많다 그래서 구연고, 구로고, 신도림고 이쪽도 기출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다 내신 기출 문제에서 봤던 문제들을 넣어놓은 거고, 뒤에 고난이도 문제도요, 내가 이제 학교 이름도 다 써놨는데 거기도 역시나 다 기출로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조금 차분하게 문제도 꼼꼼하게 읽으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 이해하는 것보다 제가 조금 포인트를 잡으면 미분 계수, 미분 가능성에 조금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극한 연속에서는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거고, 미분 가능성 했을 때 좀 틀리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1번부터 25번까지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2번은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극한 문제인데 금방 쭉 지나가면서 보니까 금방 풀었더라고. 그래서 자, 그래프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합성함수, 그리고 이제 조금 변형된 형태의 극한값인데 1의 우극한에 f의 fx. 여기서 이제 함정이 꽤나 많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학교들이 1번 문제로서 이런 극한 그래프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먼저 1의 우극한, 합성함수 하면 항상 안쪽부터 보잖아.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x가 1의 우극한으로 가면요, 자 f1의 우극한을 관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f1의 우극한을 딱 관찰했을 때 자,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해서 자, 이놈에 대한 목적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극한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판단하는 것까지 알아야 돼요. 이게 큰 쪽에서 오는지 작은 쪽에서 오는지.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1의 우극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y값을 읽어내면 1로 가까이 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오른쪽에서 오고 있다고 해서 1의 우극한이 아니라 얘는 밑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너희네들이 읽은 이 1이라는 숫자가요, x가 아니라 y값이잖아. 지금 x도 1이고 y도 1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너네가 읽는 x가 1이 있을 때 1의 오른쪽에서 가고 있는 걸 읽어내면 말하는 극한값은 얘 y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y의 방향, 밑에서 오면 작은 쪽에서 오는 거고 위에서 내려오면 큰 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1의 좌극한이다. 이 방향 따지는 거 꼭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얘 극한값 한번 더 보게 되면 자, 이제 바깥쪽 f에서 따지면 얘가 1의 좌극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1의 좌극한 값이에요.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방향 판단 안 되면 분명히 이거 나오는데 무조건 틀립니다. 알았죠? 자, 두 번째는 f의 x 플러스 1이요. 얘는 조금 간단해요. 합성이 아니죠? 그래서 자, 얘 1의 우극한 하게 되면 여기 1 우극한이니까 얘가 2라는 목적지로 가는 거고 방향 그대로 우극한이요. 그래서 f2의 우극한만 따지면 돼요. 자, 걔는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더하시면 답은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번 쉬운 건데 굳이 조금 길게 설명한 이유는요. 이거 물어볼 때 지금은 2개, 뭐 나중에 다른 학교에서는 뭐 3개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셋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랑 방향 따지는 거에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요. 뭐 출제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4.5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네, 우리가 이제 뭐 대부분 이제 2, 3등급 기준으로 잡을 건데 뭐 3등급 학생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그래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꼭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자, 바로 2번 갈게요. 자, 2번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 자, 얘는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거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역시나 이제 그래프 생략. 자, t네요.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때 f 안에 자,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3 자, 이렇게 분수 형태인데 목적지를 물어보면요. 그냥 이렇게 t 플러스 1분의 t 플러스 3의 극한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진짜 잘하거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비니까 1로 가까워집니다. 말 그대로 가까워지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자, 얘 방향성을 물어보면 사실 뭐 이제 유리함수 같은 그래프를 잘 그리는 사람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 근데 대부분 여기 이제 대부분 학생들한테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볼래 하면은 하면서 조금 머뭇거린단 말이지.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방향 판단하는 방법을 조금 아시면 되는데 얘요. 네, 그냥 좀 간단하게 이해하자면요. 우리 목적지가 1이라는 건 1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t값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얘는 1로 점점점 가까워질 텐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적당히 큰 걸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00 집어넣어 그냥. 그래서 자, 101분의 103이요. 그 다음에 얘가 1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면 그냥 방향은 1보다 큰 쪽, 우극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이게 선생님이 이제 뭐 이거 아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를 까먹은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러면 그냥 아무 값이나 대입하면 되지 적당한 큰 값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뭐 계산 간단하게 하라고 옛날에 쉽게 설명할 때는 그냥 야 점근선 지나서 마이너스 1 지나서 그냥 아무거나 넣자 0, 혹 1 이렇게 대입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당한 적 있어요. 1등급 수학 같은 데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그래프를 넣어서 차수를 올리면 얘 그래프가 막 이렇게 점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그냥 다 피해갈 수 있게끔 적당히 크게. 근데 점근선은 통과해야 됩니다.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죠. 그것만 통과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적당한 큰 거 대입하시면 방향성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나름 이제 뭐 다시 막 극한 합성 이런 걸 유리함수 이런 걸 공부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방법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 1의 우극한 찾으면 거기 있는 값은 1이 될 거고요. 자, 얘는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t 플러스 1분의 얘가 4t 플러스 9예요. 사실 이제 마이너스 t로 가면 실수 안 하시려면 조금 다른 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한 사람은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잖아. 실수 안 하려면 양의 무한대로 치환하는 게 좋긴 한데 뭐 요 정도도 그냥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그냥 가셔도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발산하는 경우 무한대분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극한값은 그냥 4입니다. 4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 왼쪽으로 크게 가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적당한 값을 대입해주면 돼. 어딜 지나서? 점근선을 지나서.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마이너스 100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99분의 여기 마이너스 391 뭐 플러스로 바뀌겠죠? 자, 여기서 어디로? 목적지 4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99의 4배 정도는 396 나오죠? 그러면 391에서 4로 간다는 건 4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거니까 좌극한 되겠습니다. 되나요? 네. 그래서 4의 좌극한 따지시면 5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극한값 5가 돼요. 그래서 1하고 5 맞네요? 아 맞죠? 그러면 답은 6, 5번이 되겠죠? 네.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3등급 기준으로 3등급이 사실 뭐 더 높은 등급도 있겠지만 낮은 등급이 아니잖아요. 그죠? 23%의 상위. 그래서 3등급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출제율은 1번과 동일. 굉장히 높고요. 예. 난이도 면에 있어서는 역시 3등급 정도 되시려면 얘는 무난하게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뭐 저런 것들을 다 합쳐서 한 문제로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1, 2번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알았죠? 자, 3번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는 끝났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FA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가족권을 잘 해석하면 되는데 뭐 교재 같은 데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기출에도 다양하게 나올 거고. 자, x제곱 fx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에 x제곱의 ax요. 네. 자, 이 극한값이 4분의 1이라고 했고, 자, a는 0이 아닌 상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본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제 관찰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내가 공부했던 거랑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 더 기본적인 유형이요. 그냥 다항식의 차수랑 개수 찾고 그 다음에 인수 찾아서 만드는 것들. 근데 그 기본적인 문제는 많이 풀어봤을 거라서 뺐어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여기 이제 F 안에 X분의 1이 들어가면요. 얘가 좀 불편해야 돼. 그럼 저걸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치환이죠. 그래서 여기 X, 0의 우극한으로 가잖아? 그러면 X분의 1이라고 하는 게 0의 우극한으로 가요. 이렇게 갔을 때. 자, 얘는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혹시 뭐 이제 요게 왜 양의 무한대냐라고 하면은 기억하시면 편한데 자, 분모가 계속 작아지면 분수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0분의 상수 형태는 발산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0분의 1 얘는 이제 발산하는데 0의 우극한이면 당연히 부호가 0보다 큰 쪽 플러스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요 x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내가 기본 형태인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이쪽에 있는 이 식을 다 고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자 x제곱은 t제곱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ft 상수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여기 역시 t제곱분의 1 플러스 t분의 a.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우리가 x가 아닌 t라는 문자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t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x분의 1이 t죠? 그럼 x분의 1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t가 무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는 t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자 그러면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이 f 안에 있는 여기를 기본 형태로 바꿨으면 이건 굉장히 쉬워진 식이에요. 그래서 자 분모 분자에다가 t제곱 곱해서 식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왔을 때 자, 얘는 ft 마이너스 t제곱 분의 얘는 1 플러스 at요. 자 a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분자는 확실하게 1차죠. 그러면 분모도 자 극한값 4분의 1 이 값을 갖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같은 동차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모 ft-t제곱이 어떻게 돼요? 얘가 4at 플러스 b의 형태로. 자 b는 사실 상관없어요. 요 4a를 맞춰주는 거죠. 해서 자 우리가 일단은 ft라고 하는 나중에 fx로 표현할 건데 자 ft라고 하는 이 함수가요. 이항을 시켜서 t제곱 플러스 4at 플러스 b 자 요런 형태로 바꾼다. 요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 자 이제 가조건만 잘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나조건에서는요 맨날 보는 거잖아. 자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x-1분의 fx는 10 요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모가 0인데 극한값이 존재하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f1이 0으로 갑니다. 네. 아 이거 수업할 때는
로피탈이나 뭐 이런 편미분 같은 과정에서 벗어나는 거 아무것도 안 쓸 거예요. 알겠죠? 네, 그걸 안 쓰는 문제들만 넣어놨어. 자, 그래서 여기서 봐요. 그럼 얘가 1 대입했을 때 0이란 소리는, 자, 정리하면 인수정리죠. t-1을 인수로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상수항 맞춰주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t-b. 그러면 맨 앞에 t제곱, 맨 뒤에 플러스 b 만들어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혹시나 x랑 t가 헷갈려,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면 그냥 다 x로 바꿔놓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x-1, x-t. 이렇게요. t란다. b요.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래서 여기 약분하고 대입하시면 우리가 구할 값이 1-b가 여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값은 자,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9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a 찾고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t 제곱에 b가 마이너스 9였으니까 플러스 9가 돼서 플러스 8 t에 마이너스 9. 자, 이게 ft입니다. 그러면 자, 앞에서 봤던 4a가 8이기 때문에 a는 2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 구해 놓고 마무리 fa, 즉 f2의 값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대입하시면 1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것도 잘 나옵니다. 사실 뭐 근데 그렇게 막 선호하진 않고, 왜냐면 다른 거 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거는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요것도 역시나 그냥 3등급 정도 대상으로 잡았을 때, 자, 출제율은요, 사실 아까 거보단 조금 떨어집니다. 3 정도. 난이도로 보면 아까 거보다는 사실 치환에 조금 낯선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x분의 1을 t로 바꿔서 리미트를 붙일 때도 왜 0으로 가던 게 양의 무한대로 바뀌어요. 자, 요런 것도 조금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차분하게. 왜냐면 x분의 1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 x분의 1이라는 t가 역시 무한대로 가야 돼. 그리고 여기를 t로 바꿔 표현한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이 t에 관한 식을 썼기 때문에 리미트도 t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3등급 대상으로 했을 땐 그래도 어려울 수 있다. 자, 가볼게요. 4번. 4번 보면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자, 다항함수 fx가 조건을 만족하는데 가조건 앞에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나조건을요, 여러분이 이게 조금 이제 익숙한 거의 차이가 좀 큰데, 사실 이거 잘하는 학생들은 보자마자 그냥 바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2등급 이상 잡으면요, 이거는 그냥 딱 하면 거의 1분 안 걸리고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절대값에 너무 이제 막 겁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일단 가조건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야, 이런 거 막 이제 막 x 제곱분의 fx 빼기 x 뭐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가? 고민하지 말고 얘는 그냥 통분하시면 그냥 쉽게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 통분하게 되면 x 제곱분의 fx 마이너스 x 세제곱, 맨날 보던 거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형태면 여기서 알려주는 건 차수와 개수죠. 자, 그 결과값이 3이라고 하는 건요, 자, 여기 분자 여기 있는 얘가 3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어야 개수가 3이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x라고 하는 건 몇 차? 3차면서 3x제곱, 여기 개수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나조건이요, 절대값이 나와 있잖아요, 얘들아. 자, 한 번만 쓸게요. 0으로 가까이 가는데 절대값 x 그리고 fx의 값이 존재한대요.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이제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워하지 말고 절대값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한테 부호 차이를 알 수 있냐, 이것밖에 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부호가 바뀌는 상황, 즉 0의 우극한인 상황과 0의 좌극한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저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냥 여러분이요, 여기다가 뭐 0분의 0, 이건 잘하죠. 그래서 여기에 ax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단 말이지. 0분의 0이니까.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잘 놓치는데 우극한 좌극한 값이 같아야 돼. 근데 얘가
우극한이면 플러스 x일 거고 좌극한이면 마이너스 x일 거라고? 그럼 그걸 다 지워놓고 극한값을 따지면 얘가 우극한은 플러스 a, 좌극한은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부호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왜? 절대값 갖고 장난치는 건 부호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부호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다는 건 0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a가 0이 돼서 여기서 끝내요. 근데 눈에 얘기하지만 절대값 저렇게 나왔을 때 요거 한 번이라도 본 학생들은요 그 뒤에 과정 안 봅니다. 그냥 절대값 그러면 얘가 x를 두 개는 갖고 있어야지 제가 극한이 존재하겠다. 여기서 끝나는 거야. 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같은 값을 만들어주는 건 0밖에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자 절대값 분모에 이제 절대값 x가 있으면요 여기 근데 이게 아무데나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1로 가는 건 전혀 부호에 상관이 없는 거야. 0 부호가 바뀌는 상황에서 물어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 얘가 x를 두 개 이상은 들고 있어야겠다. 이거 생각하실 수 있으면 그냥 사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 fx는 x세제곱에 3x제곱으로 끝나는 거고 여기다가 2 대입하시면 되니까 자 f2는 82, 20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도 제가 조금씩 알려드릴 텐데 얘를 2등급 대상으로 살피잖아요. 그러면 절대값 갖고 장난치는 거 잘 나오죠.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출제율 꽤나 높아요. 난이도 같은 면에서는 사실은 2등급이었으면 그리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요런 내용 절대값 나왔을 때 부호 조심하랬는데 이거 한마디만 가지고 가도 좋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5번 2차 이상인 다항함수 fx가요 자 가족권에 무한대로 가는데 자, 4제곱 플러스 3x요 분의 자 fx의 x세제곱이요. 자, 여러분이 자 어려울수록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한테 주는 그 표현 자체가 꽤나 굉장한 힌트예요. 뭐냐면 3차 함수 혹은 4차 함수 이렇게 주는 건 진짜 친절한 거고 다항함수 얘도 꽤 친절한 거야. 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근데 다항함수라고 주는 거는요 뭐냐면 여러분한테 차수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3차, 4차 알려주면 될걸 굳이 다항함수라고 주는 이유는 차수를 안 알려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너네가 다항함수 나왔을 때 이거 몇 차식이지? 생각할 수 있으면 편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에서요 발산하는 무한대로 가는 저 조건에서 이제 우리가 차수를 찾잖아요. 자 분모가 4차예요. 그럼 분자가 몇 차인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가면 돼. 만약에 f가요 1차 그러면 1차에 3차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2차 이상이라고 해줬네. 그거는 이제 생략하면 되겠죠. 물론 이 말이 빠지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하면 2차에 3차는 안 되죠. 5차가 되잖아요. 그럼 발산하는 거고 만약에 fx가 3차면 얘가 3차인데 얘가 3차냐? 아닐 수도 있잖아. 왜? x세제곱을 날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3차인 상태에서 얘가 날라가서 1차면 4차를 만들 수 있죠. 선생님 날라가면 2차 아닙니까? 2차의 개수도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럼 3차와 1차를 곱했을 때 4차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상황 4차부터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커지죠. 네. 자 그래서 2차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는 자 2차식 fx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3차요. 다 말해놓고 버려. 3차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x세제곱을 뺨으로써 날아가고 1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fx라고 하는 건 x세제곱으로 시작하고 0x제곱 그 다음에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봐야 여기에 x세제곱 있고 얘 지워지면서 여기에 ax 플러스 b가 남으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2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a가 2가 되는 거 발견할 수 있죠. 사실 지금 뭐 보는 3번, 4번, 5번 문제가 다 동일한 아이디어예요. 다만 표현의 차이인데 그 표현의 낯섦 때문에 여러분이 못 푸는 거거든. 그치? 그럼 그 표현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주라고. 알겠지? 자 그럼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밑에 있는 조건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x-1분의 fx-2. 자, 역시나 이제 자주 보는 표현. 자, 이 값이 k예요. 그러면 알 수 있는 힌트 일단 0분의 0. f1은 2가 되겠죠? 그럼 우리 앞에서 찾아놓은 거 x 세제곱에 a가 2라고 했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 나오는 거니까 b값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fx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fx-2 요거 만들게요. x 세제곱에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자, 지금 극한 파트니까 미분하지 않을게요. 미분계수로 보이는 사람, 잘 보이는 사람은 그냥 미분으로 끝내세요. 알겠지? 로피탈 말고 그냥 미분계수.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할 때도 사실 조금 뭐 조립제법으로 예쁘게 하나씩 다 만들어가면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인수정리라는 거 기억하죠? 대입하면 0 되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 맨날 0분의 0꼴 보고 있잖아. 그러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요 시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1 넣으면 0, 0분의 0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무조건 x-1 만들고요. 그냥 전개 거꾸로 갑시다. 세제곱이죠? x제곱 붙이시면 되고 뒤에 마이너스 3이네요. 플러스 3 붙이시면 돼요. 그럼 x제곱이 0이면 여기는 플러스 x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자, 얘 x-를 약분시켜버리고 1로 가면 얘의 값은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f2라고 하는 거 구하시면 8에 4 마이너스 1, 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k 값이 얼마예요? 3인가요? 계산 맞나? 맞아요. x제곱 3인가요? 자, 이렇게 더하면 14요. 14 맞네요? 나 뭐 잘못 구했다. K가 5예요? 그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F2도 맞나요? 자, 오케이. 그럼 얘가 10. 선생님 풀어놓은 게 답이 10인데? F가 7 나오는데? 맞나요? 혹시 푼 사람 16 나와요? 맞아요? 그래요. 그럼 내가 전에 잘못 풀었나 봐. 쏘리. 자,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면은 여러분이 집중력이 흐트러진데 쏘리. 자, 갑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뭐 3등급 대상. 왜냐면은 어려운 표현이 사실 없어요. 아까처럼 절대값과 같은 어려운 표현이 없고 그 다음에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말했지만 다항함수, 차수를 감추는 이런 표현은요 그냥 꼭 나와요. 알았지? 좀 더 이제 도함수 활용 파트까지 더 멀리 봤을 때는요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출제율 같은 경우에도 꽤나 높고요. 난이도도 사실 얘는 3등급 대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풀어줄 정도는 돼야 돼요. 알겠지? 네, 그래서 자, 이 다항함수 사실 극한에서 여러분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건요 다항함수의 차수 구하고 인수 구해서 식 만들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3, 4, 5번이 다 그러한 문제들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틀리면 안 됩니다. 자, 6번 가볼게요. 자, 6번 수업 시간에 풀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 최근 문제입니다. 이번에 고3 9월 모의고사에서요 킬러 배제한다 그랬잖아요. 킬러 배제하고요 나오는 이제 그 문제를 제가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역시나 표현의 낯섦 때문에 제가 풀어보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자,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라 그랬고 자, gx라는 함수를요 조금 분리를 시켜서 여러분한테 fx분의 fx 플러스 3 그 다음에 fx 플러스 1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fx가 0이 아닐 때 x를 기준으로 준 게 아니라 fx를 기준으로 줬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3이라는 값을 갖는데요 현재 fx가 0일 때요. 그래서 자, 요런 표현들 때문에 조금 뭐지 할 수 있는 부분.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말은요 x가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gx
이 극한값하고요. G3-1 얘가 같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Gx는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지 않습니다. 뭔 소리야? 불연속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Gx가 불연속이 되는 거 봐봐. fx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항함수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0이 아니고 다항함수끼리 곱해놨는데 얘가 불연속이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상황은 언제야? 얘가 달라질 때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 x가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불연속이야? 그러면 얘가 달라지는 순간이 불연속이야? 그럼 뭐예요? 여기다 3을 집어넣었을 때 f가 0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분모가 이제 0이 아닌 상황과 0인 상황 두 개로 나뉘어서 저 상황에서 불연속인 거야. 근데 불연속이 되는 상황이 언제? x가 3으로 갈 때라고 했으니까 얘가 3인 상황에서 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괜찮겠니? 자, 그러면 봐. 자, 우리가 찾은 건 f3이 0이라는 정보를 하나 찾았습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그러면 자, x가 3으로 가까이 갔을 때 fx분의 fx 플러스 3 그리고 fx 플러스 1. 자, 얘가 뭡니까? gx에 대한 극한값이죠? 자, 근데 지금 봐봐요. 자, g3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했지만 함수값은 그대로 3이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얘가 3 빼기 1이니까 이 값이 2로 존재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값이 2로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표현에 대한 해석은 다 맞췄어. 갑니다. 자, 0으로 가까이 가죠?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자, f3 플러스 1은요 0 더하기 1이기 때문에 쟤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인수. 그러면 누가 또 0이다? 얘가 0이 돼야 된다. 왜? 0분의 0이어야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잖아. 괜찮죠? 자, 그래서 f3이 0임을 이용해서 여기다 또 3 대입하면 뭐 할 수 있어? f6도 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다 끝났어요. 사실 이제 여기서 이거 넘어오는 과정 있죠? 자, 불연속을 체크하고 나서 여기서 f3이 0입니다. 이거 관찰하는 순간 이 문제는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이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 중킬러라고 나온 문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거라고요. 알겠죠? 자, 그럼 갑시다. 우리 fx는요 네,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인수 정리로 만들 거예요. x-3에 x-6 그리고 모릅니다. 알파로 둘게요. 자, 그럼 저 알파만 구하면 끝나요. 자, 여기 자, fx분의 fx 플러스 3이니까 x-3, x-6 알파. 그 다음 분자에는 자, 플러스 3 대입하시면 돼요. x-3에 x-알파 플러스 3. 뒤에는 네, 여기는 그냥 표현만 이렇게 써놓을게요. 간단하게 지울 수 있는 놈이라. 자, x가 3으로 가까이 가요. 그러면 우리는 0이 되는 인수를 날리죠. x-3 날려요. 나머지는 0이 안 되니까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 3 마이너스 알파 분의 자, 여기 3 집어넣으시면 3에 6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여기 f3은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있죠? 그러면 그냥 0이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1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시다. 3 마이너스 3 지우면 알파 빼기 3. 자, 부호 바꿨어. 6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라 그랬죠? 2라 그랬죠? 자, 그러면 얘 이항시켜서 2 알파 마이너스 6이 6 마이너스 알파. 자, 그럼 여기 알파가 네, 4가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fx를 x-4로 완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요? g5의 값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자, g5는요 봐서 알겠지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입으로 끝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5 대입한 상황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계산 요 밑에다 바로 갈게요. 자, f5면요 2 마 1 1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분의 뒤에 보일라나? 자, 저기도 f8 하시면 얘는 5
2, 4가 되니까 네, 40이죠.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1 해서 플러스 약분해 주시면 20이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네, G5의 값 20이 나와요. 자, 얘 같은 경우 자, 어려운 번호에 사실 원래 있던 킬러 번호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빠지고 그걸 대체해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마냥 쉽다고 볼 수는 없고 자, 2등급 대상으로 봤을 때는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알았죠? 물론 지금까지 안 나왔다 이건 아니야. 근데 9월에 나왔으면 당연히 여러분 고2, 고3 학교 선생님들은 볼 거라고. 알겠지? 오, 평가원에서 이걸 이렇게 고쳤어? 그러면 요거 조금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식에 익숙해지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 식에 익숙해진다는 게 요거요. 요 표현 있죠? x가 아닌 fx와 관련돼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자, 출제율 같은 경우는요 네, 자주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난이도는 네, 2등급 학생 대상도 조금 네, 어려울 만한 문제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극한을 좀 봤습니다. 자, 연속. 자, 연속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특징만 잡으면 계산이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연속은 조금 빠르게 갈 겁니다. 네. 미적분, 이제 미분과 적분을 하시면서 계산이 이제 많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늘어지는데 여러분 네, 집중력 잃으시면 안 돼요. 우리 고2잖아, 그지? 눈 깜빡하면 고3이다. 너무 입방정 들었나? 미안합니다. 자, 갑시다. 네. 자, 7번. 여기서부터 이제 연속이에요. 자, fx가 식과 그래프로 같이 나와 있고요.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연속 문제에서 사실 극한을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요. 자, 0의 우극한에 fx와 f-x. 자, 얘가 같이 나와 있죠? 근데 이건 좀 앞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자, 0의 우극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얘가 목적지가 0인 건 맞아요. 근데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죠? 그럼 저 때는요 방향이 바뀌어요. 알겠죠? 왜냐면 감소함수기 때문에 0의 우극한이 아니라 0의 좌극한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 더하시면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니은 있죠? 사실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니은 디귿인데 자, fx의 절대값 fx를 더하는 표현 혹은 빼기 표현도 나옵니다. 시중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이거 별거 없습니다. 얘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2fx가 돼요. 그러니까 부호죠. 절대값은 계속 부호 건드리는 거라고 했어. 그 다음에 자, 얘가 0보다 작으면 fx의 마이너스 fx니까 걔는 0이에요. 그래서 그래프 밑쪽에 있는 음수 범위는요 다 0으로 바꿔버리면 돼.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요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길 조금 권장을 합니다. 여기 지금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는 거에 위에 있는 건 2배에서 직선 그리면 되고요 밑에 있는 건 다 0으로 바꿔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표현 나왔을 때는 그래프 한번 꼭 그려봐. 알겠죠? 네, 그래서 자,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을 조금 한번 해주시고 자, 디귿. 자, 디귿은 제가 다 설명할게요. 자, fx와 fx-a. 자, 이렇게 곱해진 함수에 대한 연속성인데 요거는 좀 개념 하나만. 우리가 곱한 함수에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어떤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의 곱이요. 물론 당연히 연속 곱한 거나 불연속 곱한 것도 물어보는데 대부분 문제들 이제 뭐 도형을 활용한다던가 교점을 활용한다던가 했을 때 연속과 불연속의 곱이 연속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계산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은 연속함수랑 걔가 달라지는 불연속 함수를 곱했을 때 같아지게 만들려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이 연속이 무조건 0이어야 돼요. 물론 조금 더 파고들면 불연속이 존재하는 거랑 아니면 발산하는 거랑 이런 것까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발산에 대한 건 제가 안 넣어놨고, 연속과 불연속의 곱이 연속일 때는 연속은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걸 곱해서 같게 만들 수 있어. 알았지? 이거 한 3-4번 쓸 거거든. 이거 꼭 기억해. 자, 그럼 가볼게요. 우리가 fx랑 fx-a를 곱했을 때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려면요, 자,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x는 0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자, a가 0인 상황과 0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요, 얘가 fx랑 fx, 자, 이걸 곱했을 때 연속이냐 이걸 보는 건데, 이 상황은 0에서 불연속이고 0에서 불연속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정의로 가야 돼요. 물론 그래프를 빨리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정의하면서 바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때 0일 때와 우극한 좌극한을 따져서 그게 같아지는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할만합니다. 자, 근데 0이 아닌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자, 우리가 fx 그리고 fx-a라고 했을 때 x는 0에서 얘가 불연속이야. 근데 얘는 0을 벗어났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끊기는 부분 없죠? 그래서 자, 얘가 불연속이고 얘가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0 집어넣었을 때, 즉 f-a가요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런 값들만 찾아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x가 0에서만 볼 게 아니라 얘가 0이 되는, 다시 말해 x는 a라고 하는 지점에서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fa 0을 벗어난 지점이니까 얘는 연속이고 얘는 f0이 되겠죠? 물론 함수값과 극한을 따져야죠. 불연속이니까. 근데 불연속을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봐야 된다고. 이 fa가 얼마인 거? 0이 되는 거. 그래서 자, 이때는 fa가 0이 돼야 돼요. 자, 문제에서는요, 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x가 0일 때 연속이면서 a일 때도 연속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a가 0이고 a도 0을 만들어야 돼. 즉 이 두 개가 겹치는 a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0을 만들 수 있는 값이요 마이너스 1과 2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 또는 2고, 이 상황에서는 a가 마이너스 1 또는 2이기 때문에 두 개가 중복되는 a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얘는 틀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만 맞습니다. 연속, 이제 처음 연속과 불연속의 곱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가지고 첫 번째 문제가 좀 길어졌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얘 있죠, 얘. 이 표현이요, 여러분 시간 좀 잡아먹어요. 알겠지? 왜냐면은 a가 0일 때 그리고 0이 아닐 때 다 나눠서 따져야 되고, 상황마다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판단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사실 굉장히 익숙한 사람 아니면요 시간을 좀 들여야 돼요. 물론 주구장창 생각하라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신 없으시면 풀 수 있는 거 먼저 다 풀고 나중에 미뤄두셔도 돼요. 알겠지? 네,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출제할 게 높습니다. 가면서 조금 적을게요. 자, 8번은 자, fx분의 2요. 자, 함수 fx분의 2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요. 자, 이런 말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자, 분수함수에 대한 연속성은 다 필요 없어요. 분모만 보세요. 그래서 이 fx가 0이 아니면 됩니다. 근데 0이 아닙니다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fx가 뭐 0이 되는 근이 없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2차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역시 이제 또 분수함수죠. 그래서 fx가 0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fx 위에 있는 얘가 실근을 가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fx 자체도 분수기 때문에 그 자체의 분모 또한 0이면 안 돼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도
0이 되는 실근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원래 진짜 기본적인 문제는 fx가 2차로 나와서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f 자체가 분수함수기 때문에 그 f 안에 있는 분모까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야 이거는 3등급 대상으로 보면요, 이 문제는 사실 이것보다 쉽게요. 출제율은요 높습니다. 알겠죠? 3.5 그 이상이에요. 난이도 같은 경우가 낮기 때문에 이거는 맞춰야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물론 이제 요거는 조금 분모 분자 형태로 2번 관찰해야 돼서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지만 기본 문제는 꼭 맞춰주시고, 요것도 이제 유명한 기출이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자,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요. 자, 연속인 함수 gx가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 곱하기 gx가 x 플러스 4. 자,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g0은 1이랍니다.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로서 여러분한테 서술로 내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좋아할 만한 문제.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곱하기 g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 0이라는 힌트가 주어져 있고 x라는 인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0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자, f0과 g0 얘가 0입니다. 근데 g0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f0이 0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fx라고 하는 함수가요,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x제곱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자, 다시 가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gx를 곱한 형태요. 두 개가 다 저기가 있니? 자, 여기다가 fx 곱하기 gx가 x의 x 플러스 4요. 자, 여기서 자, 0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x를 약분할 수 있죠? 방금 내가 뭐라 그랬어? 0이 아닌 상황이라 그랬죠. 뭐냐면 서술로 했을 때 그냥 마음대로 x 딱 지우는 순간 감점이죠. 왜? 0으로 나눌 순 없잖아. 그지?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 x가 0이 아닐 때는 x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연속이잖아요. gx는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도 괜찮죠?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같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얘는 함수값하고 같은 1이 될 거야. 그리고 다 대입하면 b가 남고 4가 돼요. 되나요? 자, 3차 함수 당연히 연속 미분 가능이고, 그 다음 gx도 연속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이 아니지만 0으로 가까이 보낼 수는 있잖아. 그게 극한이잖아. 그치? 그래서 0이 아닌 상태에서 식으로 지워버린 다음에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0, 0, 너는 1, 그 다음 b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얘가 gx랑 곱해져서요 x 플러스 4인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지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뜻에서 숨겨진 걸 잘 발견을 못하는데, 그렇다는 건 얘가 0이 되는 값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느 지점에서 불연속이어도 식을 만족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즉 항상 얘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얘가 0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요.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것만 잘 기억하셔도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얘가 0보다 작다예요. 이 문제 풀고 싶으면 이거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a 값이요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4. 자, 이 범위 사이에서 존재하고, 자, 문제 읽어보시면 f1이 자연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g3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네, 해보시면 알겠지만 f1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5가 되네요. 이게 자연수라는 건 당연히 a는 뭐예요?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값들만 가질 수 있겠죠? 유리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정수들 중에서 G3을 최소로 만들 수 있는 A를 고르시면 됩니다. 마무리만 좀 해보세요. 그래서 자, 얘 풀고 싶으시면요, 사실 3등급 이하면요 권하진 않아요. 근데 사실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한 찾기 힘들어하는 이 부분만 잘 기억하셔도 풀 수는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출제율 얘는 높진 않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욕심이 있으시면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번. 자, 합성함수에 대한 이제 연속성인데, 얘 역시나 잘하시는 분은 그냥 점 보는 순간 끝이에요. 자, 가볼게요. 자, gx라고 하는 3차 함수가 있고요. fx가요, 쭉 주어져 있는 불연속인 함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거 조금 빠르게 풀게요. 자, 합성함수일 때요, 연속성 판단하면요, 뭐부터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거냐면, 밖에 있는 함수 있죠? 함수 이제 밖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gx라는 함수가 얘가 연속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 저게 불연속인 순간 답이 없어. 그냥 정이야. 하나씩 다 따줘야 돼. 근데 얘가 연속이면 좀 편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지금 f가요 불연속이잖아요. 어디서? x가 지금 2일 때 불연속이죠? 그러면 2인 불연속인 지점에서 관찰을 해보시면 우극하는 3이 되고요, 함수값은 2고요, 좌극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막 극한해서 합성함수 극한할 때 뭐 했냐면 방향성을 판단했는데, 얘가 연속이면 편한 이유, 방향을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지 마. 왜? 야, G가 연속이야. 그럼 안에 있는 F가 3의 우극한이든 3의 좌극한이든 3이든 상관 있습니까? 없죠? 다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G가 연속이라는 게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목적지만 보는 거야. 2에서 3으로 가까이 가고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2로 가까이 가지. 가까이 가는 게 아니죠. 2죠? 함수값이. 그러면 그냥 끝났어요. x는 2에서 연속이 되고 싶으면 뭐면 돼? g3과 g-1과 g2가 같으면 끝이에요. 우극한과 자극한과 함수값이 합성함수에서 같으면 연속이잖아.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죠? 익숙한 사람은 그냥 보자마자 3, 2, 마이너스 1 대입하고 끝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그 달라지는 지점의 값에서 같아진다 하시면 끝납니다. 요건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길게요. 자, 11번 갑시다. 자, 11번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요, 여기서 항상 실수하죠. 원래 시험장만 가면 바보가 되잖아요. 안 보입니다. 갑자기 시력이 1.2였던 사람이 0.2가 되고. 그죠? 뭔 소리냐면 거기 집합 표현에서 보이는 게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도 2차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꼭 생각해야 돼.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요. 알았지? 거기서 이제 함정이 되는 거야. A가 0인 상황과 0이 아닌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A가 0일 때는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 있고요, A가 이제 0이 아닌 상황이라고 한다면 2차기 때문에 뭐 하시면 됩니까? 개수만 따지시면 되죠. 판별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 원소의 개수가 FA라는 함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여러분 개수는요, 그냥 이렇게 막 어떤 함수를 가지고 또 다른 함수를 만들고 막 함수 얘기하니까 조금 버거울 수 있는데, 개수에 대한 함수잖아요. 개수는요, 개수가 달라지는 순간, 개수가 바뀌는 순간 그냥 불연속이에요. 한 개였다 두 개로, 두 개였다 세 개로 바뀌는 순간만 체크하면 돼요. 그럼 무조건 거기가 불연속이에요. 알겠지? 왜냐면 개수라는 건 정수값밖에 못 갖기 때문에 개수가 바뀌는 순간, 즉 A가 0이 아닌 상황에서요, 뭐 판별식을 가지고 판별식이 0이 되는 순간만 체크하시면 거기서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끝난다고. 그래서 자, 불연속인 A의 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뭐 그래프가 FA에 대한 그래프가 뭐 이제 나가실 때 해설 받겠죠? 거기 안에 다 그려져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여러분 시험장 가서 이제 조금 빨리 풀거나 아니면 이런 거 실수하는 부분 때문에 제가 인식하고 계시라고 낸 겁니다. 자, 12번. 자,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C1이라고 하고요. 자, 실수 K에 대해서 중심이 K,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을 C2라고 했을 때, 자,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했을 때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거든요. 자, 요거 원을 조금 안 보셔가지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자, 그림 좀 그리면서 볼게요. 원에 대한 상황만 설명할게요. 자,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원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중심이 K,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도형의 상황은요, 한쪽 기준 잡고 좀 극단적인 게 좋아요. 뭐냐면 여기에 어딘가 K라는 게 있으면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크게 있겠죠? 그럼 이거를 왼쪽으로, 저 원인 쪽으로 하나씩 밀어보는 거야. 그럼 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생겨요? 얘가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 생기겠죠? 이런 상황이 외접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원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가실 분들은, 자, 밖에서 접하는 외접은요,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과 같으면 돼요. 그래서 자, 상황만 적을 거예요. 두 원이 외접하는 건요, 중심거리 D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반지름과 반지름, 작은 원, 큰 원 이렇게 표현할게요. 합으로 같아진다. 그럼 외접이에요. 그리고 이걸 많이 놓치는데 뭘 많이 놓치냐면요, 이 원이요, 반지름이 이제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딱 이 지점에서, 즉 원이 중심이 원점이 될 때요, 자, 이렇게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한 점에서만 만나는 내접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자, 내접인 상황은요, 얘는 그 중심 거리가 반지름 빼기 반지름과 같을 때 내접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개수에 대한 거는 바뀌는 순간이 불연속이라 그랬지. 그러면 외접하는 순간에 한 번 처음으로 개수가 바뀌는 거고, 가다가 언제? 내접하는 순간에 뭐예요? 또 개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조금 빠르게 풀 때는요, 그냥 외접, 내접 구해놓고 거기 기준에서 불연속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세요. 알겠지? 네, 그렇게 돼서 이런, 자, 교점의 개수와 관련된 거 11번, 12번 같은 거는 제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기출문제를 갖고 온 건데, 이런 도형 혹은 그래프를 이용해서요,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고 그 불연속인 지점을 연속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은요, 이거는 출제율 높아요. 알겠지? 사실 이제 뭐 도형에 자신 없으면 도형 보자마자 넘기는 분들 많은데, 생각보다 도형의 특징 하나만 알아놔도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난이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데 도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냥 낮다고는 못하고요, 3등급 선에서는 이 정도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사이값 정리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닫힌 구간 0하고 5 사이에서 fx가 0이 되는 실근이 적어도 n개 존재하는데, 자, n의 최대값, 이것도 사실 오히려 조금 빨리 풀려고 딱 보자마자 사이값 정리고 실근의 개수야. 사실 내용이 쉽다. 그러면 시험장 가서 표정이 두둥거리잖아요. 그러면 틀릴 확률이 좀 있다. 왠지 알아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0부터 5라는 구간. 자, 이걸 슬쩍 해서 대충 읽고 넘겨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2-x, 얘가 f2 플러스 x. 자, 2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막 나조건에서 곱해서 음수, 곱해서 음수, 곱해서 음수, 이게 뭐야?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예쁘게 f를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자, 2 기준으로 대칭이니까요. 자, 뭐 거기 표현되어 있는 마이너스 1, 0, 1, 2, 3 하면 3, 1, 0, 마일 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럼 봐봐.
자, 2와 3 사이에서는 2 곱하기 3이 음수니까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근이 존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과 1이에요. 그럼 2분의 1과 1이면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근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여기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분 딱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대칭이야. 그럼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 하나,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도 둘 더 있겠네. 그러면 몇 개? 6개 이라고 쓰면 맞아 틀려? 틀리죠? 좋아요.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사소한 건데 이런 거 잡고 안 잡고가 좀 커요. 뭐 구간은 여기서부터 체크한다 그랬죠? 0부터. 얘는 내가 볼 근이 아니야. 이거 빼야 돼. 알겠지? 그래서 대칭시켜서 봤을 때 뭐요? 6개 보이지만 얘를 제외하시면 몇 개요?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5개의 근이 존재해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사이값 정리 이용해서요. 근의 개수, 교점의 개수 뒤에 하나 더 있긴 한데 자 이건 무조건 나와요. 근데 조금 뭐 쉽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난이도는 낮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2, 3등급 전부 다. 알겠죠? 출제율이 높은 문제라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14번. 13번과 14번이 다르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질문을 받다 보면요. 13번은 조금 잘해요. 곱해서 음수가 되면 근이 있다. 요건 잘하는데 함수 2개가 주어지면 은근히 또 식 정리를 못해요. 자, x 4제곱 3x 세제곱에 더하기 x. 자, 얘가 있고요.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요. 자, 얘가 마이너스 2랑 이 사이에서요. 자,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가짐을 보이시오. 근데 저 교점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이세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교점의 x좌표는 곧 실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연립하는 거죠. 교점은 무조건 연립해서 구하는 거지. 그럼 연립하게 되면 4제곱 3x 세제곱 x,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하고 한쪽으로 다 이항시키시면 돼요. 4제곱에 4x 세제곱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1이요. 는 0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얘, 이 다항함수와 x축의 관계로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꼭 체크하라고 넣어놓은 건데 뭐냐면 실근을 가짐을 보이시오라고 했잖아요. 이거 서술형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지 않으면 부분 점수 없다 써 있잖아요. 그러면 사이값 정리라는 걸 언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사이값 정리가 뭡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뭐시기가 대입을 해서 여기 있는 부호 여기 있는 부호 해서 음수가 됐을 때 실근을 가져요. 이게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이 함수가요 연속이라는 말과 어디서? 마이너스 2와 2라는 요 구간 안에서. 그래서 요 연속, 이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인 함수 얘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하고 2를 대입한 값이 부호가 다름으로 곱해서 음수이므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습니다. 써줘야 돼요. 이 말 빠지면 점수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알았지? 네, 요거 조금 체크를 해주세요. 사실 15번 같은 것도 객관식 나왔을 때 좀 빨리 푸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정의를 이용해서요. 왜냐면 여기에 단서 조항이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도함수의 정의를 활용하세요. 그러면 정의를 기억하지 못하시면 정의를 유도하려고 하면 또 안 됩니다. 그런 건 유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 도함수의 정의 하나만 좀 체크해. 자, 도함수의 정의 프라임 x는요 뭐 다른 모양도 있지만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x. 자, 이게 도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자, 요 정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되는데 자, 일단은 관계식이 나오면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요
자, fx 플러스 y라는 관계식이 나오게 되면요. xy에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값을 하나 찾아요. 그럼 다 0 대입하면 그냥 f0은 0입니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정의를 활용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x 플러스 y 모양이 이렇게 풀립니다 라는 관계식을 준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x 플러스 h라는 걸 이렇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요. 그래서 자, 얘를 풀어서 쓰게 되면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자, 얘 fx 더하기 fh 빼기 2xh 원래 있던 마이너스 fx요. 그래서 자, 요 부분으로 이렇게 풀어 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fx는 날려주시고 f0은 0이기 때문에 h분의 fh는 그냥 프라임 0 미분계수가 될 거고 얘는 h를 약분해서 마이너스 2x가 돼요. 문제에서 프라임 0이 3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결과는 프라임 x가 3 마이너스 2x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프라임 5의 값 f0하고 프라임 5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정의를 활용하는 거 정의도 좀 알아두라고. 누가 얘기 안 해주면 정의를 외우려고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 나오는 거 꼭 하나 잡고 가세요. 그래서 출제율 같은 경우 높습니다. 자, 난이도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역시나 2, 3등급한테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16번도 마찬가지야. 같은 느낌. 15번하고 같은 느낌인데 얘들아 16번 사실 이제 뭐 단답형이면 로피탈 쓰시면 됩니다. 근데 로피탈이 여러분 이것도 알고 써야지. 만약에 f 안에 x제곱 들어가 있고 막 뒤죽박죽 되면 여러분이 미적분 과정을 해서 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지 않은 이상은 하기 힘들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쓰지 마시고 네? 조금 방법은 조금 잡고 가자. 그래서 이렇게 미분계수와 비슷한 상황에서요 f 앞에 뭔가 곱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모양을 바꾸란 얘기거든요. 그 바꾸는 방법만 얘기할 거예요. 네. 사실 한 잘하는 3등급이나 좀 못하는 2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2등급을 못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여기서 서술형으로 이거 굉장히 익숙한 걸 딱 던져주고 여기에 딱 로피탈 쓰지 마 던져주면요 로피탈로 연습한 애들은요 거기서 멘붕이 와요. 알겠지? 차라리 정의를 갖고 풀었으면 시간이 몇 초 더 걸리더라도 여러분 긴장은 안 될 텐데 아 근데 로피탈 쓰지 마세요 하면은 로피탈로 공부한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가볼게요. 자 식정리만 x-3이 있고요 9fx가 있고 x제곱 f3이 있습니다. 자 쟤는 변화량 f 빼기 f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미분계수 아니에요. 식 정리해야 돼. 근데 단순해요. 여러분 앞에 뒤에라고 생각했을 때요 자 크로스 여러분이 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9 f3의 곱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fx x제곱의 곱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근데 숫자가 좀 편할 거야. 그래서 이 식을 바꾸는데 9 곱하기 f3이라는 걸 한번 더해 주시고 한번 빼주세요. 이것만 하면 돼. 자, 이 방법만 기억하라고. 자 그러면 내가 봐봐 이런 빼기를 직접적으로 처리를 못 하겠으니까 다른 빼기를 활용하겠다 야.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자 9를 묶었을 때 fx 빼기 f3 우리가 익숙한 모양이 보이는 거고 자 얘도 마이너스 f3으로 묶어내면 얘는 x제곱 빼기 9가 되기 때문에 자 얘를 x-3으로 나눈다? 그러면 각각의 극한값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분계수와 극한으로서 나눠서 분리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요거는 서술을 위해서. 자, 가자. 17번. 네. 자, OX. 요런 거 잘 틀리시죠?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곱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이요. 요거 모의고사에서 출제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은근히 못하는데 생각보다 간단하거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요거 지나고 나서요.
곱해져 있는 함수의 미분 가능성 문제만 몇 개 골라서 풀어봐봐. 그러면 금방 됩니다. 자, 1번 봐요. 자, fx 곱하기 gx요. 자, 걔가 미분 가능하면 f1은 0입니까? 라고 했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fx랑 gx라고 하는 게 절대값 x-1이죠. 그러면 야, fx 곱하기 gx를 미분하면 곱의 미분할 줄 알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하게 되면요, 프라임 x gx에 fx g 프라임 x, 자, 요런 모양이 나오겠지. 다만 사실 이거는 미분 가능한 형태에서 쓰는 건데 역으로 써먹겠다고 해서 이런 곱의 미분의 형태에서요 1에서 달라지죠. 그러면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는 게 뭐냐면 우 미분계수와 좌 미분계수가 같으면 미분 가능인 거잖아. 물론 연속 안에서. 그러면 일단 지금 문제에서 연속인 두 함수라고 했으니까 연속성에 대한 판단은 필요 없고요. 미분계수가 존재하느냐를 보는데, 그럼 이런 모양에서 1의 우극한과 1의 좌극한을 따지면 돼요. 알았지? 값이 아니라 극한값이야. 함수값 아니야. 그럼 보세요. 야, F'은 뭐야? F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물어본 거는 F1이 0이냐만 물어봤으니까 0으로 갈게요. 봐봐. 얘 프라임 GX 있죠? 함수가 특정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지만 1의 우극한은 1일 거고 1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러면 이 달라지는 놈들과 내가 연속이니까 F1을 곱했을 때 얘가 같아야지만 뭐가 되겠습니까? 미분이 가능해지겠죠. 이해될까요? 조금만 천천히. 잠깐만, 한 번만 더 할게. 봐봐. 곱의 미분 형태에서요 극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볼 건데, 자, 얘는요, 자, 프라임 1, 그 다음에 G1이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1의 좌극한 G1인데, 보세요. G1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0이죠. 그러면 얘가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뭔가 달라도 어차피 곱하기 0의 형태니까 얘는 0, 0일 거야. 근데 얘를 더해. 그럼 미분 가능하려면 위아래가 같아야 되는데 이건 이미 0으로 지워진 놈이고, 여기서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뒤에가 뭐야? 1과 마이너스 1로 다르죠. 그럼 이 다른 걸 같게 만들어주는 장치는 뭐밖에 없다고? 0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가 나와? F1이 0이 나와야 돼요. 오케이? 네. 자, 이런 주제에 대한 거는요 사실 뭐 정리를 쫙 해갖고 어려운 내용까지 한꺼번에 정리해서 기억할 수도 있는데, 뭐 이제 시간적 여유가 되면은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해서 어쨌든 기억은 F1이 0입니다. 맞고요. 자, 니은 갑니다. 기억 니은. 2번 갈게요. 자,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면 fx가 x-2의 제곱이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설명만 할 거예요. gx라고 하는 게요 지금 0하고 2에서 달라지는데 x가 0일 때는 연속이고요. 대입해보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게 되면 x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러면 f 곱하기 g라고 하는 게 얘가 연속이고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2라는 지점에서 f가 누구여야 돼? 0이어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미 연속이고 다항함수 곱하는 건 생각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게 x-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상황 꼭 연습해. 이거 꼭 연습해봐. 이거 얘를 미분한 형태 프라임 x gx 더하기 fx의 g 프라임 x가 0의 우극한 0의 좌극한 그리고 2의 우극한 2의 좌극한에서 그 값이 같아지려면 이런 인수들 0이 되는 인수와 2가 되는 인수가 최소 몇 개 있어야 될까라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는요 요거 비슷한 모양에서요 인수가 하나 있냐 두 개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누어 떨어지니 이렇게 물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많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해보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모양 만들 필요도 없어. 단항식이죠? 그냥 곱하세요. 자,
자, f 곱하기 g인데 g가 x의 n제곱이잖아요. 그러면 f 곱하기 gx를 그냥 만들어 놓고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관찰하시면 돼요. 그걸 4개를 다 보라는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 아, 그럼 그 이유는 끝. 이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말해주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곱함수에 대한 도함수를 가지고 우극한, 좌극한을 따지는 거. 이걸 진짜 못해요. 그리고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거 곱해서 미분 가능성 따지는 거는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풀어드려도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자, 얘는 2등급 기준으로 봐도요. 자, 출제율 높아요. 난이도 높아요.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문제. 그치? 네. 자, 요거는 연속에서도 자주 나오는 주제죠. 연속함수에 대한, 주기함수에 대한 연속성이나 미분 가능성. 자,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길 겁니다. 자, 얘는요. 자, fx라고 하는 이 함수가요. 어디에서 쭉 나와 있는데 쓰지도 않을게요. 0하고 3에서요. 자, 그러면 0부터 3까지만 식이 주어져 있고 걔가 밑에 나조건 보면 3마다 반복된다고 돼 있죠? 그럼 얘가 똑같이 이렇게 계속 같은 모양을 찍어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이 같아야지만 얘가 계속 반복해서 찍히더라도 뭐가 돼요?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F0 그리고 F3 이게 같아야 돼요. 뭐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면 사실 이런 거 갖고 서술형에서 막 틀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냐면 0은 뭘 본 거냐면 0의 우극한을 본 거고요. 그리고 함수값 3은 뭘 본 거냐면 3의 좌극한을 본 거예요. 알았지? 서술형에서는 그걸 안 쓰고 그냥 이렇게만 쓰면 감점시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것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왼쪽에서의 미분계수랑 오른쪽의 미분계수가 같아야지만 부드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F'0과 F'3 자, 얘가 같다 해서 계산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 연속 단원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성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둘 다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출제율이 높아요. 난이도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할 수 있습니다. 3등급도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지? 이것도 이제 절대값에서 미분 가능성인데 이것도 보자마자 사실 그냥 끝내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어. 뭐냐면 자, fx라고 하는 거에서요. x-t라는 인수가 있고요. 절대값 안에 x와 x-2라는 자, 저런 인수가 두 개 돼 있어요. 그때 k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k 값의 개수를 gt라고 했을 때 자, a에서 불연속 자, 그럼 개수가 불연속이면 개수가 바뀌면 불연속이라 그랬어? 그럼 언제 바뀌냐? 그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사실 그건 앞에서 중요하게 얘기한 거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절대값 있잖아요. 절대값은요 그래프를 뒤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수가 이렇게 x, x-2 0을 만드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얘가 이렇게 꺾이든 이렇게 꺾이든 어쨌든 지나가면서 절대값을 하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정상적으로 그래야 돼?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하나인 건 무조건 불연속인데 저기서 인수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인수가 두 개라는 건 2차에서 많이 경험해봤지만 접한다야. 미분계수가 0이다거든요. 그러면 뭘로 바뀌냐면 미분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미분 가능성, 절대값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성 기억하시면요. 그냥 이거예요. t가 0이잖아요. 그러면 x는 0에서는 미분 가능이고 2에서만 불가능해요. 즉 t가 0이면 x에 x, x-2 이러면 x라는 인수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상관없어요. 쟤는 0에서 2개 이상의 근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미분 가능이라고. t가 2잖아요. 그러면 x-2 x-x, x, x-2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여기 2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은근히 또 낸다 선생님들이. 여러분 해갖고 여기서 막 x-3 절대값 해서 x-a에 대해서 막 물어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 미분 가능하려면 똑같이 생기면 돼요. 알았지? 그것만 체크해놔도 풀 수 있어요. 이건 알겠죠? 의심스러우시면 이때 0에서 미분 가능한지 체크해 보시고 이때 2에서 미분 가능한지 체크해 보세요. 근데 체크할 시간에 다른 거 풀기를 좀 권할게요. 그냥 중근, 근이 2개 이상 있으면 절대값 있어도 미분 가능해요. 알겠죠? 네.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순하게 가세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h분의 f1 더하기 h 마이너스 f1이 0이면 그럼 뭐예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하면 미분 가능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면 fx가 f1이랑 같다. 한마디로 연속이다. 그래서 기억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 얘는 누가 뭐래도 맞는 말이죠? 네. 자, 니은이요. 야,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 h가 0으로 가까이 가면요 h분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 0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미분계수가 0이다 해요. 근데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2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1 마이너스 h 얘가 0이다는요 미분계수랑은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걸 다 그냥 미분계수로 모양 맞춰서 풀잖아. 그지? 그게 미분계수가 존재해. 즉 미분 가능이면 그거에 대해서 변형된 모양들은 다 존재해요. 근데 디귿이 문제야. 디귿이 이걸 거꾸로 물어본 건데 이게 존재하면 미분 가능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디귿으로 할게요. 자, 봐봐. 미분이 가능이면 변형된 모양들도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던 대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자 디귿 같은 거 보세요. 디귿은 절대값 x-1 대표적인 뭐예요? 미분 불가능 함수죠. 1에서. 근데 봐. h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2h분의 f1 플러스 h 빼기 f1 마이너스 h 얘가 0이다 라고 했으면 봐봐.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거야. 절대값인데 미분 불가능인데 그러면 이거는 존재 안 하잖아. 틀렸어.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얘는 봐봐요. 이 자체가 미분계수가 아니라고 극한으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절대값 x-1이기 때문에 넣어서 계산식을 만들어 보면요. h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자 2h분의 1 플러스 h 넣으면 절대값 h 빼기 1 마이너스 h도 저거 집어넣으면 뭐야? 마이너스 h 이렇게 돼요. 그냥 극한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값이 0으로 존재하는지 체크해야지. 0의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살피면요. 봐봐요. 0의 우극한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h야. 얘는 음수니까 바뀌어 나와야지. 뭐가 나와요? 그냥 h고 빼기가 되겠죠. 2h분의 이렇게 0의 우극한을 살폈을 때요. 그러면 이걸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얘들아 분모는 0에 가까워지는 거다. 분자는 그냥 0이야. 0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야. 맨날 0, 0, 0, 0 하다 보니까 0과 0에 가까워지는 걸 같이 쓰는데 말 그대로 0은 그냥 0이야. 알았지? 분모가 아무리 0에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분모는 0이 아니고 분자는 0이야. 그 결과는 0이야. 알았니? 좌극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h가 0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도 다시 한번 식에 정리해서 확인하시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0이에요. 알았지? 잘 체크해놔. 자, 가볼게요. 자, 22번도 풀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일단은 뭐 이 아이디어를 크게 변형할 수 있을까? 네, 있겠죠. 네, 근데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봐봐. 여러분 가족권을 그냥 익혀두시면 비슷하게 나왔을 때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fx 마이너스 1 친절하게 1차도 빼줬어요. 뒤에 보시면 그냥 중괄호 쓸게요.
fx의 제곱 뭐예요? x 플러스 1 xfx 그 다음에 플러스 x 세제곱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잘 안 해서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fx 제곱의 fx니까 그 앞에 있는 x 세제곱이나 얘 x 플러스 1을 개수처럼 생각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되는데, 와 선생님 저걸 어떻게 생각해요? 기출이었어.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기억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요, 얘 x제곱 플러스 x니까 x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이 부분을 인수분해하면 fx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fx 마이너스 x 이렇게 앞에도 fx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요. 자, 얘가 0이 되는 건데 얘들아, 인수분해에서 근을 찾으면 또는이야. 동시에가 아니라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fx는 1 또는 x제곱 또는 x라고. 그래서 자, 저거를 그냥 가장 단순하게 갈게요. 그냥 다 그려 놓을 거야. 1. 그 다음에 y는 x제곱. 그 다음에 y는 x요. 이렇게요. 자, 셋 다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보세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 밑으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1 위로 올라가는 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a가 3개여야 돼. 그리고 문제 첫 줄에 연속이라고 나왔죠? 즉 끊기지 않고 이어지면서 꺾여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3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1로 이렇게 와서 뭐 내려가. 그럼 최소값 0 되죠? 그 다음 미분 불가능한 게 여기 하나죠. 2차를 쭉 타고 가서 이렇게 가면 미분 불가능은 2개밖에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로 갈아타서 쭉 가면 미분 불가, 미분 불가 3개 만들어졌죠. 되나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그린 그래프가 뭐예요? fx 그래프입니다. 이거 기출 처음 나왔을 때는요, 학생들이 진짜 많이 당황했어요. 뭐야, fx가 y는 x인데 혹은 뭐 1이고 뭐지? 막 이러면서. 왜냐면 다항함수에 너무 꽂혀서 그래. 연속함수라 그랬지 다항함수라고 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다항을 붙여서 만든 연속함수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 대입하면 되는 거고 0은 0인 거고요. 그 다음 2분의 1도 y는 x에 대입하면 되니까 얘가 4분의 1 제곱한 거죠? 0, 2분의 1 더하시면 4분의 3이 돼요. 자, 출제율 같은 건 사실 높진 않아요. 근데 얘를 봤을 때 여러분이 저거 인수분해해서 연결해서 붙이는 거야 만 해도 풀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사실 좀 당황할 수 있죠. 2등급 학생들 대상으로 보면 이 정도예요. 23, 24, 25는 자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거든요. 미분 가능성 여긴 다 지났고 접선에 대한 얘기인데, 자 24번 자 얘 3차죠. 자 1사분면에 있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을 때 자 이것 때문에 사실 뭐 수원에서 지수로그 막 이런 거 공부하면서 충분히 봤을 법한 내용인데, 자 얘들아 얘 기울기로 봐줘야 돼. 알았지? 뭐냐면 얘는요 그래프 위에 있는 a, b라는 점과 1,1이라고 하는 점 두 점의 평균 변화율 기울기예요. 오케이? 변화량은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기울기인데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뭐예요? 쭉 2라고 나와 있고 그럼 1이 왼쪽에 있겠죠. 그럼 1,1이라고 하는 여기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1사분면에 있는 a, b라는 점이랑 연결을 해서 그 기울기가 뭐가 되는? 최소가 되는 상황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 문제를 모르겠으면요 여러분 특별한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는 접선 배우잖아.
임의의 기울기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접선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에 있는 여기 있는 점까지 했을 때 접선부터 그어. 이렇게 접선을 그려. 그럼 여기가 A, B가 될 거야. 그럼 A, B가 딴 데로 이렇게 이동해. 그럼 뭐야? 기울기가 더 커지겠죠. 그럼 당연히 접선인 이 상황이 뭐가 돼요? 기울기의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방식은 이러하죠. 여러분이 1,1에서 접선을 그렸을 때 뭘 찾으란 얘기예요? 접점의 좌표를 구하란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야, 접점 모르는데 접방 문제 푼다? 말이 안 돼요. 접선의 방정식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순간 끝이에요. 알겠죠? 접점부터 미지수로 두고 식을 만들어서 1,1을 지납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접방에서 곡선 밖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 문제 있죠? 이거 꼭 나와요. 물론 지금 얘는 표현이 낯설어서 제가 껴 넣은 거고요. 자, 곡선 밖에서 그린 접선의 방정식. 자, 난이도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3등급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프라임 x 얘가 3 이하라 그랬죠?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율이 클수록 빠르게 크게 올라가는 거고 변화율이 작을수록 이제 빠르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봤을 때 F2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준 건 F4가 5라고 했죠. 그러면 자, 변화량이 최대치로 쭉 가면 가장 많이 올라갔을 거고 최소치로 쭉 가면 가장 많이 내려갔을 거야. 그래서 기울기, 프라임 x는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최소치로만 쭉 간다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마이너스 3으로 쭉 내려왔을 때 이 값이 최대일 거고요. 그 다음에 3으로 계속 올라왔을 때 그때가 최소일 거예요. 알겠지? 혹시나 이제 뭐 해설에는 조금 이제 평균값 정리와 관련된 설명이 돼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냥 증가 감소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빠르게 증가한다 아니면 빠르게 감소한다 정도만 이해하셔도 이 문제는 금방 끝나요. 알았지? 그래서 자, 요것도 어쨌든 평균값 정리와 관련돼서 단원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크게 뭐 힘써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한번 쭉 봤는데 여러분 제가 앞에 극한하고요 미분 가능성 거기서 조금 설명을 많이 했잖아요. 그지? 극한이 결국 미분이라서 그런 거고 미분 가능성 잡으시면 여기서는 웬만한 건 점수가 다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뭔가 조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